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버는 것 간단하죠. 그냥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안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요즘 2030 세대들이죠. 사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돈 버는 간단합니다. 안 쓰면 돼요. 두 가지 방법. 많이 벌거나 안 쓰면 돼. 근데 많이 버는 사람 소수지 않습니까? 뭐 500 이상 번다. 그럼 200 써도 돼요. 그럼 300 모이니까. 근데 우리 500 이상 버는 사람은 소수고 누구나 500 이상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들 버리는 고만고만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벌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맞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근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거고 그만큼 힘든 일을 한다는 거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현재 받는 돈을 잘 관리해서 모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버는 돈에서 적게 쓰고 쓸데없는 거 안 사고 그래야 돈이 모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안 써야겠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쓰고 삽니까? 한 푼도 안 쓰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근데 그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닌데 그냥 평균 정도 버는데 쓰는 게 많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게 많아서 근데 뭐가 그렇게 많이 쓰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본 결과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잖아요. 내가 지금은 좁은 집에 살고 있지만 남의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젠간 내 집 가지고 싶고 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보다 나은 인생 꿈꾸고 싶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은 인생을 꿈꾸려면 돈이 모여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보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보다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돈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모인 돈이 없다는 거는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보다 안 좋은 인생을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안 모인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돈을 썼길래 자꾸 남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생각보다 돈 많이 씁니다. 알게 모르게 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각종 페이 같은 걸로 결제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요즘에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다 되니까 좋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야. 왜냐? 돈을 쉽게 쓰게 만드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어디에 결제하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결제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살면서 꼭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돈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게임 캐시 같은 거 살아가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는 돈 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사실 뭐 옷 같은 거 물론 뭐 신상 옷 입고 싶지만 사실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옷 많잖아. 옷이라는 게 뭐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있지만 유행에 맞춰 옷 사는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유행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행이라는 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할 때 입다가 유행 끝나면 안 입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짱 박히지 않습니까? 그냥 천쪼가리잖아요. 항상 유행하니까 옷 사는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싸다가 무조건 막 사는 것도 안 좋아요. 싸니까 이거 사야 돼.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싸다고 사기 이전에 이게 과연 나한테 쓰는 물건인지 내가 먹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막상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해도
택배 박스 안 뜯고 확인도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그건 낭비예요. 언젠가 쓸 것 같아요? 안 씁니다. 이게 책도 안 읽을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책도 여러분들 사놓고 안 읽은 책도 많잖아요. 포장도 안 뜯은 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돈 낭비죠. 이게 언젠간 다 필요가 있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 필요가 없으면 앞으로도 필요가 쭉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쓸 물건 있으면 파는 게 좋아요. 예.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번개장터에 파는 게 좋아. 집에 책 같은 거 있죠? 안 읽잖아요. 파는 게 좋아요. 옷 같은 것도 파는 게 좋아. 어차피 지금 안 입을 거면 앞으로도 안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 쓸데없는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계부 적어야겠죠. 그리고 먹는 거 되도록이면 배달 음식을 좀 안 먹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 배달 음식 많이 먹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배달 음식이 생각보다 이제 나간 돈이 많아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비싸잖아요. 배달비까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식으로 먹게 되면 당연히 하루에 2번 먹을 테고, 매일같이 먹게 되면 보통 한 배달 음식으로만 식비로 한 70, 80만원 나오더라고요. 이 무시 못하죠 이게. 그래서 귀찮더라도 간단한 조리,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같은 거 레시피는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장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시장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밥을 좀 해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걸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든 빼가려고 서비스 품질을 올려 사이클 만들죠. 무슨 자연인이 아니고서야 쓸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돈이 모이죠. 예, 맞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마케팅적으로 사람들한테 구매 욕구를 올리게끔 합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쓰는 수법 뭐냐? 자꾸 편리함을 강조하는, 편리함을. 자꾸 뭔가 결제가 편하게 만들고, 사용이 편하게 만들고,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에 대한 거부감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 중독에 빠진 이유가 그런 겁니다. 편하면 이득이다. 근데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하는 거고, 그 편리함 때문에 나가는 돈이 상당수 있고, 결국은 편리함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도 편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터치 몇 번으로 끝나니까. 그 편리함 때문에 많은 돈 쓰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업들은 점점 사람들의 인프라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점점 편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해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에 거부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막 딱 필요한 데만 돈 쓰고 어플 같은 거 안 쓰고 싫어하죠 이게. 자꾸 뭔가 신기술 만들어야 사람 돈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같은 거 봐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뭐 AI, 사실 AI 없어도 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 있다고 뭐 중요해. 근데 AI 있어야 그 폰을 살 거 아니야. 비싼 폰을 살 거 아니야. 아이폰도 마찬가지야. 아이폰도 아이폰 신형 사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 뭐 있습니까? 그 노치 없애고 다이나믹 알린데 이거 혁신 아니거든. 이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거 혁신이라 어떻게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끌어올려야 살 거 아닙니까? 자신인데 비싼 폰 맞잖아요. 자꾸 뭐 혁신이네 아니면 편리함이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거 사, 부탁이 우리 거 사, 그동안 많이 사줬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올려야 젊은 사람 지갑 쉽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자꾸 편리함을 추가할수록 가난해지고 돈이 나갑니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살면, 없이 살면 돈이 모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 편리함을 포기하고 좀 불편하게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리함 이꼴 돈입니다. 인프라 이꼴 돈입니다. 서비스 이꼴 돈입니다. 결국 내가 서비스를 좋아하고 고생 안 하고 편리함을 추가하고 인프라를 좋아할수록 내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인프라를 이것저것 따지고 그걸 이용할수록 나는 점점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물론 인프라라는 게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프라 아예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삽니까? 근데 너무 인프라를 위시하면서 인프라적인 것만 따진 것도 안 좋아요. 사실 인프라 없어도 되는 것들 많아요. 많습니다. 주변 음식점 사실 많이 없어도 돼. 왜? 내가 해먹으면 그만이니까. 배달 음식점 없어도 돼. 내가 안 시켜먹으면 그만이니까. 지하철역 좀 멀어도 돼요. 내가 좀 걸어가면 그만이니까. 운동삼아 걸어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잘한 것까지 불편함을 느껴가면서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야 내가 지갑에 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돈이 모입니다. 그 수고스러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내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 수 있는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점 기업들은 자꾸 서비스, 품질, 그리고 기술을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끔 만듭니다. 돈 쓰게끔 만들어요. 지금 보면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마찬가지. 삼성도 봐봐. 뭐 갤럭시 링? 그 반지 필요 없어 여러분. 시계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맞잖아요. 폰만 있으면 돼. 왜 자꾸 그런 걸 만들까? 자꾸 돈 쓰게끔 만드는 거죠. 기왕 너 폰도 산 김에 시계도 차라. 반지도 차. 나중에 팔찌도 나올 거야 이게. 말로는 우리가 뭔가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자꾸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이 돈을 써야 우리가 돈을 벌잖아.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도 됩니다. 사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누려야 되고 내가 쓸데없이 돈 나게 하는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못 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려면 너무 인프라를 따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기술의 발전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